전략적 종목을 구축하게 되었구나라고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맞으면 7점 찍어보세요.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시장이 어떻게 되든 뭐 미국 슈퍼달러가 어떻든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점점 더 우리가 걱정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떤 주식이든지 연중 신고가에 근접했거나 신고가에 다다랐거나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종목은 이유가 있는 거야. 신고가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신저가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얘는 뭐예요 지금? 뭘 치고 있죠? 뭘 치고 있어요 얘는? 현대중공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조선회사 현대중공업은 신저가를 치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자, SK이노베이션은 뭘 치고 있죠? 신저가를 치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신저가 치는 종목을 매도해서 신고가 치는 종목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야.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싸게 보인다고 매수해서는 안 돼요.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싸게 보이다가 그게 싹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헐값에 거래되는 이런 싸구려 주식이 아니고 오히려 이 가치보다 이 가치를 이걸 사고 싶어갖고 이 에너지가 잔뜩 들어오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오는 이런 종목을 오히려 매수했다가 이런 진통을 참고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헐값에 거래되는 싸구려 주식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자. 이해되면 5자 찍어보세요. 자,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오늘의 유망주의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세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못 샀다고 이렇게 이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최고로 오른 자리에서 오늘도 급등주 탐색기에 포착됐네? 그러면서 매수를 합니다. 그런 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유망주에 포착되었을지라도 이 시점이 전고를 돌파하던 이런 지금 바로 막 신고가가 된 시점이냐 아니면 신고가가 진행된 지 오래된 시점이냐 요거를 잘 구분을 해야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 아래서 깬 시점이 있고 이제 막 날개 퍼덕거리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날개 퍼덕거리는 시점은 더 세단 말이야 주가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자, 차트 에너지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아카데미 2강 3강 할 때는 이 차트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의 유망주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오늘의 유망주에서 매수하는 방법은 이제 막 신고가를 첫 갱신할 때 이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신고가를 갱신한 후 주가가 한참 올랐어. 그때는 사면 큰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갖고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차트에 빨려든다 그러거든요. 야, 신고가 주식 좋다 그래서 샀는데 이제 이런 데서 사갖고 이제 투매가 나와. 차트에 빨려 들어갔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신고가 주식을 쳐다보지 않게 되죠.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홀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 급등주 탐색기 종목 포착의 원리만 이해를 하더라도 오늘의 유망주만 꾸준히 보면 대한민국의 이름 좀 날린다는 애지간한 애널리스트보다 종목 발굴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목 발굴 능력이 뛰어나야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능력을 향상시키던 투자 능력을 향상시키던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유망주는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이 포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걸 만나면 피해야 된다는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등주 탐색기를 보는 사람들은 그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역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사람들 애지간한 거 사람들 여러분 신고가 친 종목들 아직도 대한민국 투자자들 얼마 못 삽니다. 다 못 사요. 사실 주식시장은 그 매일같이 그 드러나는 인간의 그 본성과 군중 심리에 따라서 매수 매도 공방 치열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정해져서 이렇게 주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런 요인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가 패턴, 이런 공통점은 기가 막힐 정도로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혹은 100년 전이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앞으로 10년 후나 30년 후에나 똑같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잘 알아둔다면 우리가 한국 주식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중국 주식, 뭐 동남아 주식, 앞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성장할 기업들 주식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종목 발굴 원리를 이해하면 이제 서서히 패턴을 보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패턴을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그 다른 투자자들보다 경쟁 우위 요소, 그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는 이 두 번째 눌림목 포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망주의 포착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신 분 일자 찍어 보세요. 물론 방송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하나 아름아름 알아간다면 언젠가는 너무나 수월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 얘기하죠. 골프 선수 최경주가 골프채를 몇 번이나 집어던지고 부러뜨리고, 그죠? 골프백을 숨기고 그랬다고. 그러나 결국은 세계를 제패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 눌림목 포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해볼게요. 급등주 탐색기 이 눌림목 포착 코너는 기존에 여러분들 예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기존에 오늘의 유망주에 포착된 종목 중, 그죠? 얼마 전에 혹은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과거에 오늘의 유망주에 포착된 종목 중 시장이 조정을 받던, 어쨌든 세력이 빠져나갔던 그러한 영향으로 주가가 조정받은 종목들, 그죠? 주가가 조정받은 종목들, 신고가 친 종목이 조정받은 종목들. 다시 신고가 쳤던 종목이 조정받은 종목이 다시 이런 되돌림 캔들이 나왔을 때 오늘의 눌림목 코너에, 눌림목 포착에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뜹니다. 이해되면 7차 찍어보세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 눌림목 포착은 그냥 뜨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과거에 오늘의 유망주에 포착됐던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맞죠?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다시 방향을 획 돌렸을 때 포착되는 소리란 말이야. 획 돌렸을 때, 방향을 다시 획 돌렸을 때. 그러니까 단기 조정 추세를 마치고 난 종목,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자, 주가가 급등한 주식이 단기 조정을 마치고 첫 번째 양봉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칩니다. 급락후 첫 양봉. 급락후 첫 양봉. 아, 역시 진보님, 모험생은 뭐가 달라, 그죠? 급락후 첫 양봉,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여러분들 신고가 친 종목이
신고가 친 종목이 급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운 게 아니야. 다시 갑니다. 다시 가. 왜? 얘가 왜 못 갔냐? 다른 요인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타이밍을 노려하는 자리는 바로 급락 후 천냥봉 자리란 말이에요. 급락 후 천냥봉 자리. 그러면서 급락 후 천냥봉들이 이게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이거를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이 깜빡깜빡 해갖고 이제 파워포인트 이런 것 좀 보면서 해야 돼. 자, 급등주 탐색기 눌림목 포착의 그 원리입니다. 눌림목 포착은 직전 과거 오늘의 유망주, 즉 52주 신고가, 연중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던 종목이 단기 하락 추세, 그 시장의 조정을 극복하고 다시금 추세 전환, 되돌림, 급락 후 천냥봉, 컵돌이 형태로 매수 시그널이 나온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이해되시면 5차 찍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좋은 주식은 주식을 매수했을 때, 그죠? 주식을 매수했을 때 주가가 빠지면 매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시 신고가 갱신하면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급등하던 주식이 조정을 마치고, 그죠? 급락 후 천냥봉이 나온다면 그때만 매수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요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좋다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시장이 어쩌고 뭐 이게 갑자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져버렸어. 한 일주일, 2주일 보유하고 있는데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멈 찌가 딱 올라오네. 그죠? 낚싯대 접을까? 미끼 갈아 낄까 고민하고 있는데 찌가 딱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채야죠. 더 사야 되는 거야. 자, 이해되시면 5차 찍어보세요. 그러면 패턴이 어떻게 완성되겠어? 자, 다시 생각합니다. 전제 조건을 항상 가정을 해야 돼. 눌림목 포착은 과거에, 그죠? 근데 먼 과거가 아니야.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 연중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 이렇게 올랐을 거란 말이죠. 추세가. 근데 그런 종목이 시장의 관심이 너무 뜨거워져서 혹은 이런저런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렸어. 맞죠? 빠져버렸어. 그리고 나서 방향을 이렇게 다시 되돌려버렸어. 방향을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되돌려버렸어요. 요 상태에서 멘붕 상태에 있다가 다시 좋아졌어. 그죠? 다시 좋아졌어. 좋아졌는데 이거 보니까 요렇게 돼버려요. 또 어떡하란 소리야. 이거 어떡하란 소리야, 또? 또 매수해요. 야, 여기 고기 잡히는 데야, 여기. 그지? 낚싯대 하나 더 던져야 되는 거야. 여긴 분명히 물고기가 사는 데야. 여긴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있는 곳이야. 여기는 분명히, 그지? 뭔가가 있는 거야. 뭔가가 있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있어. 이해되시면 3차 찍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날은 반드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지? 기분 나쁘게 이렇게 움직일 거야. 맞죠? 기분 나쁘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럼 여기서 사람들 또 다 털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자, 여기서 욕심이 들어가죠? 여기서 힘 들어가죠?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제 스스로 포기해버려. 그리고 그냥 여기서 한 지지부진하게 한 2, 3일 이렇게 깔짝깔짝거려요. 다들 죽을라 그럽니다.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는데 이건 안 올라가. 그리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때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죠. 그쵸? 그러면 이제 추세가 어떻게 그려져? 추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전고 돌파 양봉, 그죠? 그리고 고가놀이 패턴을 만들고 다시 재돌파 양봉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눌림목 포착되는 종목도 한번 봐봐. 왜 자꾸 이 멘트가 떠? 자, 눌림목 포착되는 종목을 보면 자, 나스미디어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뭘 찾으면 되겠어요? 뭘 찾으면 되죠? 뭘 찾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 따라칩니다. 지금은 기준 양봉을 찾았습니다. 기준 양봉이라고 치다. 기준 양봉. 그렇죠. 신고가 좋아요. 신고가를 만든 기준 양봉. 지금은 기준 양봉이 필요해. 그 기준 양봉만 이렇게 이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죠? 또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 양봉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죠? 기준 양봉이 들어와야지 이제 방향을 돌리고 어떠한 에너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눌림목 포착의 개념은 자, 방향을 돌렸다. 다시 빠지던 주가가 방향을 돌렸다. 빠지던 주가가 방향을 돌렸다. 그죠? 옆으로 흐르던 주가를 방향을 돌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눌림목 포착은 추세 전환되었다. 추세 전환.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추세 전환되었다. 맞지? 그 이제 보면은 이런 종목은 추세 전환되었지만 에너지가 더 강했다면 여기서 그 거래량만 들어온다면 전고 돌파까지 되겠죠. 맞죠? 전고 돌파까지 되겠죠.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이게 주가가 빠지다가 오늘 이 캔들 하나로 뭐가 된 거야? 이 캔들 하나로 추세 전환이 되어버린 거야. 그죠? 추세 전환이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면 3차 찍어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이 양봉 하나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렸죠. 이 각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옆으로 흐르던 주가가 결국 방향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바꿔버렸죠. 우상향하는 와중에도 이 소파동 조정이 들어옵니다. 소파동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 캔들 하나로 다시 위로 가는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눌림목 포착의 의미는 우리가 다시 서울로 가려고 운전대를 확 틀어버린 거야. 드리프트 들어왔다는 거죠. 자동차 드리프트. 이해되시면 5차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눌림목 포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기하시면은 보는데 아마 그 시선이 아마 주가를 보는 시선이 편해질 거야. 편해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신고가 치는 종목도 지속 신고가 치는 종목도 이렇게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분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여기서 뜨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신고가 치는 종목은 오늘의 유망주에서만 떠야 되고 눌림목 포착의 참 의미는 드리프트 하는 거, 방향을 휙 돌린 종목들이 포착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의 유망주와 눌림목 포착 두 가지를 딱 들었을 뿐인데 아직도 주가가 빠지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1차 찍어보세요. 아직도 내 계좌에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그냥 이것을 방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1차 찍어보세요. 물론 주가가 조정하고 빠질 때 이렇게 거래량을 완전히 줄이면서 이것은 매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은 현상이라 그랬죠. 거래량을 죽이면서 주가가 흔들거나 빠지거나 옆으로 기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매집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극복해야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우리가 슈퍼스타 투자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결국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은
조정이 온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기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다시금 시장의 강세 종목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시장의 강세 종목이었는데 조정 마치고 나서 다시 강세 종목으로 바뀝니다. 시장의 강세 종목이었는데 조정 마치고 나서 그죠? 다시 강세 종목으로 전환합니다. 시장의 강세 종목이었는데 조정 마치고 나서 다시 강세 종목, 조정 마치고 나서 다시 강세 종목, 조정 마치고 나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시장의 강세 종목을 샀다면 이렇게 거래량 없이 주가가 조정받을 때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강세 종목을 샀다면, 그죠? 강세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샀던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야. 결국 눌림목 포착에 다시 되돌림 시그널이 나오면 다시 또 다른 추세가 만들어지고 다시 새로운 어떠한 강한 방향성과 속도감이 어떻게 붙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소파동을 참으면 중파동 먹고 중파동 참으면 대파동 먹는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세월이 가도 계속 반복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되돌림 기법을 우리는 응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되돌림의 종목이 내 종목이 만약에 되돌림에 포착이 됐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되돌림에 포착이 됐다. 그러면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는 거구나. 또 가려고 또 준비 중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일단 오늘의 유망주 눌림목 포착은 직전 급등했던 종목이 방향을 틀어서 다시 가겠다는 시그널이니까 전업 투자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 시그널을 선사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종목이, 되돌림 포착에서 만들어지는 종목이 이게 컵돌이냐 아니면 N자형이냐, 상승 N자형이냐, 아니면 이 골드박스냐, 이렇게 패턴 분류를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컵돌이인지 골드박스인지 아니면 야금야금 매집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포착한 종목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패턴 분류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삼각수렴형인지, 그죠? 이놈이 삼각수렴형인지 아니면 이놈이 골드박스인지 야금야금인지 이제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패턴 분류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차트 모양을 통해 패턴을 분류하고 구분하면서 우리가 선구안을 키워가게 됩니다. 급등주 탐색기는 단순히 시세를 관찰하는 용도가 아니라 주가 차트를 보면서 패턴을 분류하고 방향을 확인하고 또 내가 전략적으로 어디에다가 더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줘야 되는지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짜 프로들은 대부분 차트를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반면에 아마추어나 비기너들은 차트를 무시해버려요. 차트가 복잡하다 혹은 잘 안 맞는다 외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이 패턴을 보면은 전고 돌파형인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아마추어나 비기너들은 항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떡실신 당하고 포기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은 물론 지나간 과거지만 이런 자리가 되겠죠. 맞죠? 그래도 이거 먹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오차 찍어보세요. 그 다양성, 우리가 패턴의 다양성과 또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환경에 걸맞는 적합한 종목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포착하고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급등주 탐색기예요. 그러나 이제 점차 심오학습 들어가면서 디테일한 패턴 분류를 해야겠죠.
패턴에 따라서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또 어떤 것은 거칠고 어떤 것은 중간 크기이고 제각기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패턴 분류는 굉장히 좀 심오한 시간을 들여서 조금 우리가 많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유망주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눌림목 포착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세 번째 베스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오늘의 유망주와 눌림목 포착 이 두 가지 그 포착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이해되신 분 일자 찍어 보세요. 사실 쉽죠. 쉬운데 손이 안 나가죠. 두렵죠. 그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쉬워.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주식들은 전부 다 망가지고 쓰러지고 죽겠다고 난리인데 급등주 탐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은 안 그렇죠. 하나하나 찍어보면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은 종목이죠. 왜 그럴까요? 가장 간단한 캐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 서서히 방향을 이쪽으로 해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으면 오차 찍어보세요. 자, 그 다음 벌써 강의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버렸네요. 1시간 동안 남은 분량을 하려면은 우리가 그 강사가 말하는 속도가 곱하기 2배속으로 해야겠는데요. 조금 빨리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듣는 속도를 2배속으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등주 탐색기 종목 포착의 원리 바로 베스트 주식 코너입니다. 베스트 주식은 사실 아무나 알면 안 돼. 응? 우리 금융전사들만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일자 찍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추천하는 모든 종목은 베스트 주식에서 포착되는 종목들 기준으로 추천합니다. 여기 포착된 종목들 위주로 저는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포트폴리오가 지금 여기 다 있죠. 한미반도체, 한전KPS, 제우스, 그죠? 뷰웍스. 여기 다 있어. 왜요? 왜 베스트 주식은 좋은 주식 회원만 볼 수 있게끔 막아놨고 가려놨고 또 좋은 주식은 실제로 여기서 포착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까? 주식은 외형적으로는 어떠한 패턴과 모양을 만들지만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베스트 주식은 이 속까지 확인하고서 확인된 종목들이 포착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무적인 안정성이 검증된 종목들, 흑자 전환되었다던가 또 낮은 부채와 높은 유보율, 또 EP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 현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업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증된 우량주만 포착되는 것이 바로 베스트 주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베스트 주식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은 기초 체력을 갖춘 종목들이, 그죠? 기초 체력을 갖춘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포착되므로 소위 쉽게 말하자면 선수들이 포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프로야구 타석에 어떤 타자가 올라섰어요. 자, 우리가 TV 시청을 하는 프로야구 타석에 지금 프로야구 중계를 하는데 타석에 어떤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 선수는 프로 선수일까요? 아마추어 선수일까요? 우리가 TV로 시청하는데 당연히 프로야구를 중계하니까 타석에 쓴 선수는 당연히 프로 선수겠죠. 아마추어 선수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베스트 주식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이것이 이 종목이 최고로 많이 급등한다는 게 아니고 재무적으로 안전된 우량주가 기술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급등주 탐색기에 포착된 같은 패턴,